올해 11월 2일이 되면 유튜브 활동을 시작한 지 5년째에 접어들게 됩니다.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이 기간 동안 퀄리티 좋은 숙성의 전문점도 참 많이 늘어났는데요. 이런 사실은 분명 좋은 거지만 전반적으로 상향 평준화가 되다 보니 유튜브에 소개할 만큼 특별히 매력적인 곳을 찾는 게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회사랑은 이런 상황에 굴하지 않고 여느 때처럼 아주 열심히 찾아본 끝에 평일에도 웨이팅이 있고 다녀온 분들의 후기도 만족스러운 숙성의 전문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식당의 음식 사진을 봤을 땐 상향 평준화된 숙성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아 유튜브에 소개할 만큼 특별할까 싶었거든요. 그래도 다른 곳들보다 후기가 특히 좋아 직접 찾아가 먹어봤는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만족하고 웨이팅해서 먹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스포하자면 아낌없이 내어주는 느낌이었고요. 맛 역시 좋아서 이 동네에 이런 곳이 있었네 라는 걸 알아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평일에도 웨이팅이 필수인 숙성의 전문점 리뷰, 그 자세한 이야기는 영상을 통해 보시죠.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 경기 안양시 동안구에 위치한 무스비입니다. 무스비는 일식 베이스의 식당으로 술과 음식을 즐기는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인당 주류 주문이 필수인데 음식을 먹다 보면 술이 절로 생각난다고 하니 얼른 들어가서 술과 음식을 즐겨보겠습니다. 우선 실내는 다음과 같이 아늑하고 따뜻한 분위기였고요. 테이블도 있지만 두 자리밖에 없어 보통은 바 테이블에 앉아 먹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리에 앉은 저는 메뉴를 봤는데 메뉴는 계절과 시장 상황에 따라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았고 그런 계절 메뉴는 이렇게 포스트잇에 적혀 있었어요. 일단 저는 이곳에 숙성회를 먼저 주문하고 그 후에 끌리는 음식을 주문해서 술과 함께 즐겨보겠습니다. 음식과 술을 주문하고 나니 기본 안주가 나왔는데요. 이날 기본 안주로는 해초무침과 삶은 콩이 제공되어 음식이 나오기 전 딱 심심한 입을 달래기 좋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며 음식이 나오길 기다리다 보니 주문한 음식이 나왔는데요. 제가 주문한 건 숙성의 2인으로 가격은 38,000원입니다. 이날의 구성은 사장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함께 들어보시죠. 저희 가운데 있는 거 가스오예요. 가스오 보시 만들 때 쓰는 생선인데 살짝 타닥게 해서 준비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적초에 살짝 절인 전갱이랑 청어, 그 다음에 무늬 오징어 올려드렸고요. 가운데 아까미 찌개라고 참치 속살 간장에 살짝만 절인 거랑 그 다음에 방어는 8kg짜리인데 뱃살 배꼽살이고요. 배꼽살은 살짝 아부리해서 뱃살은 위에 마늘 살짝 다져서 올려드렸고요. 고등어 초조림이랑 완도산 광어, 그 다음에 3일 동안 숙성한 도미 준비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심화야채 줄무늬 전분 올려드렸습니다. 인당 19,000원이라는 가격은 무난해 보였지만 11종의 숙성회와 수제 계란구이까지 나온 걸 보면 가격 대비 알차게 나왔다 라고 봐도 될 구성이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어종도 어종이지만 횟감에 맞게 터치가 조금씩 들어갔단 점에서도 구성에 대한 만족도를 더 올려주었고요. 아무튼 이렇게 나온 회는 빠르게 먹어보겠습니다. 가장 처음으로는 광어를 먹어봤는데요. 숙성된 광어의 식감은 탱글함보단 쫄깃함에 가까웠으며 부드럽지만 밀도가 높아 살코기에 치아가 타이트하게 들어가는 느낌이라 숙성회의 식감을 어려워하시는 분도 거부감 없이 즐기실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맛은 숙성된 광어가 주는 감칠맛 좋은 단맛이 있었는데 그 단맛이 이곳의 간장과 만나 훨씬 더 강하고 맛깔스럽게 다가왔죠. 이곳의 간장은 직접 달인 걸로 보였으며 깔끔한 단맛이 진하게 있고 그 단맛이 감칠맛을 또 엄청 품고 있어서 무스비의 숙성회가 유명해지는 것에 기여한 숨은 공신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참돔을 먹었는데 이 참돔은 3일 정도 숙성되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광어보다 부드러웠지만 역시 무르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고 이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녹아내렸다에 가까운 식감이었습니다. 그리고 맛은 장기간 숙성되며 올라온 감칠맛이 이곳의 간장을 만나 먹으면서도 침샘을 자극했죠. 이렇게 해서 흰살 생선을 다 맛보았습니다. 보통 모둠회에 붉은살 생선이 많으면 맛이나 향이 너무 세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곳의 흰살 생선을 먹고 숙성을 잘 하신다는 느낌을 받았어서 뒤에 맛볼 붉은살 생선의 맛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붉은살 생선을 먹어볼까 하는데 그 전에 이걸 한번 먹고 갈까 해요. 바로 서비스로 나온 찐 전복입니다.
이곳의 후기를 보니까 음식을 먹다 보면 서비스를 꽤 넉넉하게 챙겨준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렇게 회를 먹던 중에 챙겨주셨습니다. 이 찐전복은 굉장히 촉촉하며 야들야들했고요. 씹으면 씹을수록 감칠맛과 전복 내장의 맛있는 내음이 은은하게 퍼져나와 서비스 메뉴라고 해서 맛이 부족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서비스를 먹던 저는 어떤 기준으로 서비스를 주는지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거든요. 이곳이 술과 음식을 즐기는 공간이다 보니 술을 많이 주문해서 음식을 즐겨주시는 분들께 특히 서비스를 많이 내어주신다고 합니다. 약간 실비집과 비슷한 개념이죠. 마침 제 옆 테이블에서 술을 아주 맛있게 드셨는데 서비스로 이것저것 나오더라고요. 따라서 회에 술 한 잔 제대로 즐기고 싶을 때 오시면 아주 만족도가 높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아무튼 서비스 음식도 즐겼으니 이젠 숙성회에 구성되어 있는 불굴살 생선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먹을 건 가다랑어로 흔히 가스오부시로 접하는 참치의 한 종류인데요. 이게 감칠맛이 좋아 잘 만다르면 횟감으로도 아주 매력적인 어종이죠. 이곳은 겉을 익혀 내어주셨는데 식감부터 말하자면 크게 두 가지 질감이 느껴졌습니다. 열이 닿지 않은 중심부는 굉장히 부드러웠으며 회의 탱글함도 아주 옅게 품고 있어 잘게 다진 참치살을 먹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불이 닿았던 가장자리 부분은 익는 과정에서 조직이 단단해졌지만 본래 살 자체가 워낙 여려서 부드러운 생선 스테이크를 먹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맛은 참치 붉은살이 지닌 산미가 있는데 이 산미에 감칠맛이 덕지덕지 붙은 느낌이라 간장과 와사비를 더한 가다랑어는 여느 고급 횟감 못지않은 감칠맛을 전해주었고요. 이는 훈연을 한 게 아니라 훈제 냄새가 있던 건 아니지만 불길이 닿았던 겉면에 숯불이 연상되는 불내음이 있어 식감과 맛이 주는 레이어가 다른 횟감에 비해 다채로웠던 점에서 매력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삼치를 맛볼까 하는데요. 이 삼치는 앞서 먹은 가다랑어와는 결이 다르지만 상당히 부드러운 식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수 지역에선 갓김치와 김을 곁들이며 부족한 식감을 채우는 편이죠. 저도 이런 부분을 착안해서 숙성회에 함께 나온 대파를 간장에 찍어 부드러운 참치에 얹어 먹어봤거든요. 이야, 왜 숙성회에 대파가 나왔나 했는데 이 삼치와 함께 먹으라고 준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정말 잘 어울리는 조합이었습니다. 삼치는 예상대로 저항 없이 부드럽게 씹히며 담백함과 크게 튀지 않는 지방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파를 간장에 듬뿍 묻혀서 함께 먹으니까 파의 아삭함이 부족한 식감을 채워주고 파 내음도 삼치와 너무 잘 어울려서 정말 찰떡궁합이 따로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날마다 횟감이 달라지지만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 앞으로는 이 삼치를 어렵지 않게 보실 테니까 기회가 된다면 이 조합으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삼치 이후로는 방어를 먹었는데 방어는 다진 마늘이 얹어져 있어 마늘의 단맛이 가장 먼저 혀에서 반응했고 바로 이어 간장과 만나 부각된 방어의 단맛이 느껴지며 방어 뱃살의 지방이 주는 고소함까지 통틀어 맛있게 먹었습니다. 참고로 숙성을 통해 지방의 고소함이 정돈되어 맛과 식감 모두 실크처럼 보드라운 느낌이었죠. 이 방어가 상당히 기름져서 자칫하면 느끼해질 수도 있었겠지만 함께 곁들인 다진 마늘의 향이 느끼함을 잡아줘서 여기서 마늘은 꽤 중요한 역할이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방어는 배꼽살만 따로 떼서 불로 구워서 내어주셨는데 배꼽살은 아까 먹은 뱃살에 비해 조직감이 강하게 있어 씹는 맛이 있었고요. 단단한 육질을 씹으면 기름이 터져 나왔는데 불로 살짝 익히는 과정을 통해 지방이 더욱 부각되어 식감은 좋았지만 사람에 따라 느끼할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앞서 먹었던 회 중에선 지방의 캐릭터가 크게 튀는 회가 없어 큰 부담 없이 방어의 고소함을 즐겼네요. 그 다음으로는 적초에 살짝 절인 정개기를 먹어봤는데 보통 숙성된 불굴살 생선에는 비린내를 많이 걱정하잖아요. 하지만 이 정갱이는 처음 입에 넣고 씹었을 때 생선 본연의 내음이 살짝 첫인 살을 건네 입맛을 자극했고 그 이후엔 적초의 콤콤함이 아주 희미하게 유지되면서 정갱이 본연의 담백함과 감칠맛을 꾸며주어 단순할 수 있는 정갱이의 맛을 꽤나 입체적으로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감은 단단한 젤리와 묵 그 사이의 질감으로 찰지며 묵직한 쫄깃함이 있는 정도였고요. 그 다음으로 먹은 흑점줄 정갱이는 앞서 먹은 회처럼 숙성이 꽤 되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식감이 단단한 걸 보니 다른 것에 비해 숙성이 덜 된 듯 싶었습니다. 물론 화려스러운 식감도 매력있지만 개인적으로 앞서 먹은 회들의 숙성 퀄리티가 좋아서 어느 정도 숙성된 걸 기대했지만 그렇지 않아 살짝 아쉬웠네요. 그리고 청어는 기름지며 단맛을 꽤 품고 있었고 장가시의 질감이 있긴 했으나 칼집을 깊고 잘게 넣어서 가시의 이물감은 없었고 그저 장가시가 있긴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고등어는 지방이 꽤 올라 있었고요. 초맛이 있으나 초절임 과정에 들어간 소금간이 살 속에 스며들어 고등어 본연의 맛을 조금 더 부각시켰고 이때 초맛은 감칠맛을 자극했습니다. 그리고 끝에 희미하게 남는 초향은 이 고등어 초절임의 여운을 담당하는 듯 싶었죠. 그 다음으로 무늬오징어는 혀에 딱 닿는 순간 두 종류가 지닌 특유의 단맛이 꽤 진하게 있어 좋았지만 숙성이 많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두툼하게 썰다 보니 칼집이 나 있지 않은 면은 다소 질겼습니다. 살 자체의 단맛도 너무 좋고 이 정도 숙성도도
맛도 매력적이지만 이날 무늬 오징어는 조금 더 얇게 썰고 칼집도 앞뒤로 내어주셨다면 그 만족도는 훨씬 더 높지 않을까 싶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먹은 계란말이는 일본식 계란말이로 단맛이 있었으나 그 단맛이 세지 않았고 계란 함량이 높은 듯 밀도도 높아서 수제라서 더욱 맛있게 즐겼습니다. 그렇게 숙성회를 다 맛본 저는 다른 음식을 주문하고자 메뉴를 보는데 뭔가 조금 더 요리 같은 게 끌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수산물이 아닌 메뉴 중에서 어떤 게 맛있을까 보다가 이 메뉴는 어떨지가 궁금해서 한번 주문해 보았습니다. 바로 라구나 스텐입니다. 라구나 스텐은 튀긴 가지에 직접 조리한 라구 소스를 얹은 요리라고 하는데요. 가격이 2만원이나 돼서 메뉴 이름만 봤을 땐 비싸다고 생각했지만 나온 양을 보고 이 가격에 이 정도 양과 퀄리티라면 오히려 가성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튀긴 가지에 라구 소스를 듬뿍 얹어 한 입 먹어봤는데 너무 뜨거워서 조금 식힌 후 다시 먹어봤는데 일단 라구 소스는 너무 달거나 시지 않고 적당히 간이 있었으며 고기 베이스의 소스라 육즙에서 나온 감칠맛과 약간의 향신료가 이를 더 맛있게 포장해줘서 맛있는 라구 소스다 라는 생각이 뇌리에 박히는 맛이었습니다. 다진 고기의 질감도 너무 푸석하지 않고 부대찌개에 들어가는 민지와 다진 고기의 중간 정도의 질감이었고요. 그리고 가지튀김은 바삭했지만 소스에 적셔지며 부드럽고 포근한 질감으로 바뀌었는데요. 가지는 담백하며 촉촉하고 은은한 단맛이 있어 라구 소스와 함께 먹었을 때의 밸런스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상 부먹이라 튀김의 바삭함을 아쉬워하는 분도 계실 거라고 보았는데요. 그런 분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감자칩 위에 튀긴 가지를 얹고 라구 소스까지 얹어 먹으면 식감까지 완벽히 챙길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건 취향에 맞춰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라구나 스텐을 먹다 보니 또 서비스 안주로 민어뼈와 참돔뼈를 넣고 진하게 끓인 탕이 나왔어요. 보시면 거의 사골국에 견주어도 될 정도의 진한 색을 띠며 맛 역시 진한 생선 육수 맛으로 생선의 끈적한 지방이 입에 쫙쫙 달라붙는 정도였죠. 그리고 보통 생선으로 만든 국물이 식으면 비려지는 경향을 띠잖아요. 그런데 이건 식어도 비리지 않고 끝까지 진한 생선뼈 육수의 담백함과 진한 맛만을 줘서 술을 마시며 함께하기 좋은 음식이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국물을 받기도 했고 가지튀김의 양도 푸짐해서 술안주가 충분하게 됐지만 사장님의 음식 솜씨가 좋으셔서 다른 음식은 어떨지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국물이 포함된 요리를 하나 골라 추가로 주문해보았습니다. 그렇게 제가 주문한 건 탄탄니꾸 우동이에요. 탄탄니꾸 우동은 이름 그대로 고기가 들어간 탄탄면 베이스의 우동으로 가격은 17,000원입니다. 그릇 크기는 우동 1인분을 담을 사이즈였지만 국물이 넘치기 직전까지 차있고 건더기 역시 그릇 위에 소복히 쌓아주셔서 17,000원이라는 가격에 맞춰 알차게 내어주신 걸로 보입니다. 일단 저는 국물부터 먹어봤는데 그 맛은 무척 진하며 칼칼한 맛도 약간 지니고 있었고 국물 위에는 고기의 지방과 고추가 섞여 만들어진 걸로 보이는 기름이 꽤 많이 떠 있어 진한 국물 맛을 한층 더 묵직하게 만들었습니다. 탄탄면이 땅콩 소스로 국물 맛을 내듯 이 탄탄 니꾸 우동 역시 그와 비슷한 결의 맛이었지만 훨씬 더 무겁고 진했죠. 이 요리는 시원한 느낌과 거리가 멀어서 개인적으로 해장이 떠오르는 맛은 아니었지만 느끼한 걸로 해장하시는 분들에겐 이만한 음식이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안주와 술을 더 주문하니 술안주로 참깨 소스를 곁들인 방어 등살이 나왔는데요. 보통 고등어와 전갱이에 참깨 소스를 얹어 먹는 것처럼 이 방어도 그와 비슷한 느낌으로 내어주셨으며 참깨는 한껏 응축된 참깨의 고소함과 기름짐이 있고 적당한 간과 그를 받쳐주는 약간의 산미가 있어 술이 절로 들어가는 안주였습니다. 서비스 안주는 매번 랜덤하게 나오는데 여러분이 방문할 땐 더 맛있는 안주가 나왔음 좋겠네요. 이렇게 해서 저는 무스비에서 정말 맛있게 음식과 술을 즐겼는데요. 이곳 무스비는 숙성회를 참 잘합니다. 물론 10종이 넘는 구성 중 한두 개는 살짝 아쉬웠으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숙성을 참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간장 역시 너무 짜지 않고 감칠맛과 단맛을 잘 담아내서 좋았고요. 그 외의 요리도 맛있었고 개성도 충분히 있고 식당의 분위기도 좋아서 인덕원 부근에서 맛난 음식과 술을 드시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릴만 하다고 보았습니다. 게다가 중간중간에 나오는 서비스 안주도 술맛을 한층 올려주는 포인트였죠. 이곳은 술과 음식을 즐기는 공간이라 주류 주문이 필수지만 노알콜 하이볼도 있어 술을 드시지 못하는 분도 음료의 비용이 부담스럽지만 않다면 어렵지 않게 방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곳은 오픈 첫 타임이 거의 예약으로 진행돼서 예약을 미리 하고 가는 걸 추천드리는데 예약은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진행되며 원래도 인기가 많은 곳이다 보니 방문 며칠 전에 미리 예약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회사랑은 이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안녕.